이제 두 번째 바람, 저를 밀어올렸던 두 번째 바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지 모른다고. 한번 돈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철학, 문학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어쨌든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졸업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 가야 되죠, 그죠? 취직.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실제로 그 모든 성과는 사장이 다 뺏어가는구나. 나는 착취의 대상으로 남겠구나.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못 견디겠다.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착취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손댔어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해보기도 하고 의류업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뭐 쉽게 접었습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이 잘 접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착했던 직업은 주식 투자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프와 슬라이딩이 있는 그 핸드폰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주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인과관계가 없죠. 이게 무슨 인과관계인가. 그런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어쨌든 상승과 하락이 있는 거고 점프와 슬라이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죠. 못 넘는 곳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한데 이걸 하다 보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도 있겠다,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아주 좋은 컴퓨터와 좋은 모니터를 사가지고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업을 선택해가지고 빠르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조금 남긴 다음에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잘했어요.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깨달음으로 가는 한 수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를 안 합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나의 실패를 막아줘요.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의 실패를 막아주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항상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 끊임없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믿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조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여기 투자하면 오를 것 같아 라고 투자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 이거 좀 찜찜한데? 라고 투자하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심리 상태, 나의 어떤 미신적인 것, 그것이 실제 일의 결과와는 무관하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원칙,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노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쓰레기라는 것도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연히 사내 정보를 얻은 거죠. 어떤 회사의 회계팀에 일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3일 후에 우리 매출 발표할 건데 엄청나게 뛰었어. 사면 어떻게 될까요? 100% 떨어집니다. 왜죠? 이미 내 귀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정보면 다 들어. 그죠. 이미 시장에는 반영돼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올 만큼의 정보라는 거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와도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의심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국가, 사회, 종교, 가정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해줬었던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혹시 쓰레기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적인 수행을 하는데 주식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외적인 것 도움도 받아요. 내 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집착하게 되는 거죠. 왜 코스닥이 왜 올랐다 떨어졌다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한국의 주가와 미국의 주가라는 것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공부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 말고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자본주의가 무엇이길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실,
그거는 저를 좀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생각 그만하고 현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를 밀어올렸던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가 안 되죠, 그죠? 야, 그런 게 어딨냐, 막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다. 뭐 가장 큰 투자는 자기한테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정말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부가 창출되는 방식을 이론적 측면에서 점검할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막연히 물어보죠.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인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많은 형들 보면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는 항상 골프 치고 뭐 책 보고 이러는데 그래도 돈이 계속 벌리는 거예요. 골프 치는 형이라고 하면 아니야. 제 형님은 본인이 직접 버시는 네, 형님이고,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